안녕하세요. 현실 주제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지금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한국 증시는 또 약보합을 이루었죠.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들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B2가 19조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뭐 B2라는 말은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다들 그렇게 쓰니까 통념적으로 저도 차용해 봤습니다. 증시 대비책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네, 확산세는 지금 누그러드는 중입니다. 950명에서 1030명을 찍고 718명, 880명입니다. 그 검진하는 사람 수를 확인해 봤는데 뭐 검진하는 사람 수로 장난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누그러드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900명 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좀 부서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일이 좀 바뀌면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 뭐 평온하기 때문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 국면을 맞은 뒤에 반등했습니다. 반등하는 종목들 보시면 지금 현재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 내일 시장도 반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이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데일리로. 지금 밑에 종목들인데요. 그 오늘의 캔들을 보면 밑꼬리를 쭉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밑꼬리를 쭉 달고 올라온다. 얘는 조금 이게 그 잉태형이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요. 이 종목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양봉 마감. 그 전일의 고가를 찍고 마감하는 모습이죠. 세 가지 종목은 뭐 주식 좀 빡세게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예. 셀트리온, 녹십자,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종목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꼭 하락했다 반등하는 날이 있으면 지수가 종목들을 보면 움직임이 다 달라요. 근데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다 그날. 강한 날입니다. 밑꼬리 달린 종목들을 봐야겠죠. 시장이 아직 약세입니다. 약세. 단기 투자를 하면 승률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지수 당일 바닥 잡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는요. 뭐 지수 바닥을 잘 잡는 분들도 있겠죠. 또 기가 막힌 또 신내림을 받아서 바닥을 잡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단기 투자의 적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도 크지 않고요. 데일리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하락의 바닥을 잡기 힘듭니다. 뭐 잡을 수 있는 노하우는 있겠죠. 하지만 뭐 지표라던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바닥을 잡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 iShares 그 한국 ETF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행 지표로 바뀌었죠. 어제 하락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오늘 시장은 좀 하락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봤을 때 지금 iShares MSCI 코리아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할 수도 있다. 미증시도 좋기 때문에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배당 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8일이에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12월 28일까지 매수한 것에 한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날일이 지나가면 역송금 우려가 발생해서 환율이 약세를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속 PDR 드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 PDR이죠. 배터리 바이오주가 고평가냐. 기업의 꿈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PDR 계산법을 내놨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약간은 좀 허황된 말이긴 하지만 조금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재무 지표들이었어요. PER, PBR은. 그러니까 이게 구태하는 거라는 거죠. 낡아 빠진 패드 모형 같은 지표였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PDR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2년, 3년 전에 현재의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을까요? 그 지표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좀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입하는 게 맞겠죠.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의합니다. PDR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앞으로 자리 잡겠죠. 지금 B2가 사상 최대 19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투자자의 예탁금입니다. 하늘색이 신용거래 융자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에 발맞추어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돈을 이길 수는 없어요. 투자자 예탁금 늘어나는 속도랑 신용거래 그 융자가 늘어나는 속도랑 보면 신용 상승 속도가 더 느립니다. 투자자 예탁금보다. 코스피는 상승 중이고요. 지금 거의 커플링 돼 있습니다. 그 시장이 하락하면 신용융자가 빠지고, 왜냐면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시중에 풀린 돈만 3,150조 원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돈이 부동산으로라는 기사인데요. 저 기사는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쓰고 싶은 거고요. 근데 팩트만 집중하면 시중에 풀린 돈이 3,150조 원이라는 겁니다. 한 달 전보다 35조 원 가까이 늘었다. 한 달 만에 35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가 약 2조 정도 늘었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거의 횡보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 주식시장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만약에 건전한 투자 수단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더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면 지금이 저가가 되겠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조금 더 안전한 펀더멘탈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정책 당국자들도 세금 매길 궁리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비단 제 의견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여겨집니다. 투자 예탁금의 3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20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60조 가까이 왔죠. 그럼 투자자 예탁금이 3배가 늘었다는 건데, 그럼 신용융자도 약 10조가 넘으면 막 많다, 뭐 반대매매 나온다,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20조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럼 이론상 투자자 예탁금이 3배 늘었으니까 신용융자도 3배 늘면 30조까지는 가능해 보이잖아요, 이론상. 하지만 단기간에 들어온 신용융자는 반드시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D램 업황 개선 기대에 목표가가 상향이다. 케이프증권인데요. 목표가를 20% 올렸어요. 삼성전자를요.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면 20%면 거의 80조로 올린 겁니다. 이게 퍼센트로 장난치고 싶겠지만 20%면 그만큼 큰 거예요. 삼성전자 흐름 보시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싸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공매도 세력이요. 일단 뭐 투자자건 시장인 건 모르겠고요. 공매도 세력은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싸다. 지금 상환하지 않으면 더 비싸게 상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그것을 뭐 힘이라도 바치듯이 지금 삼성전자는 그 용오름을 하고 있고요. 자, 뭐 노사 교섭하고 있죠. 곧 임금 협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체제를 좀 바꿨다. 조직 개편을 끝냈죠. 삼성전자 우가 더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끌고 스마트폰 가좀 밀고, 이런 소식들.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제하고 단기 하락을 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 및 종가 투자는 밑골이 형성된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요. 장기는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뒤집어질 만한 악재가 없잖아요. 외신입니다. 모더나가 이제 승인될 예정입니다. This week. 이번 주에요. 월스트리트이 높게 열렸고 애플 리포트가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의 판매가 상향될 거다. 이유가 빅테크에 제재를 좀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차이니즈 이코노미가 크루즈 컨트롤,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 예, 중국은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죠. 오일 프라이스가 그 회복했다라는 건데요. 디맨드가 21년에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신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T 추진 상장 폐지 결정을 유보했답니다. 속개하겠다, 계속하겠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살려주고 싶은데 데이터가 충족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코오롱-T 추진은 4월에 걸고 이걸 해결해야겠죠. 이게 상폐가 되면 영향이 큽니다. 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겠죠. 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 세금은 우리가 다 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 주가 3천 시대 희망적 문 대통령 발언이 현실될까? 특히 벤처기업의 주식시장이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붐의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렇습니다. 좋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3천 시대가 희망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코스피 3000 시대 언급이 불안한 이유.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3000 시대를 희망의 상징으로 꼽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 맞는 말이라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라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인데 그 관계 부처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상사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코스피 3000이 희망적이고 좋다라고 하면 관계 부처는 그 말을 지키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라는 좀 경고성 기사입니다. 동의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3천원을 유지할 수 있어야죠. 문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대출 추가 만기 연장 필요, 이렇게 되면 좀 힘든 사람들이 좀 버틸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출 추가 만기 연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또 비는 돈은 세금으로 메워야겠죠. 세금입니다. 지금 전부 다 세금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세금이에요, 여러분.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예, 오늘 중국은 예전보다 좋아졌고 예측치를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순항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거고요. 영국은 약간 안 좋게 나왔지만 의미 없어 보입니다. 내일도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예측치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종가쯤에 시간에는 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선물이 안 좋을 거기 때문이죠. 자, 오늘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역대 최대로 판매했다고 하죠. 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진 거죠. 인클루시브 코리아 2020 진행했고요.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2020 개최했는데 관련 뉴스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된지 저는 모릅니다. 내일 고용 동향, ICT 수출입 동향이 있고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시죠. 나머지 뉴스들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바이오 혁신 성장 대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외 배당 락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 증시는 막판에 기관이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개인은 지금 이틀 연속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고 있겠죠. 지금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약보합이긴 하지만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반등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안 좋았다. 지금 현재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코로나 병실 관련주,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도 폭락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거기에 최근에 핫했던 힐릭스미스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증시는 현재 강보합 중이고요. 나스닥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증시 바이오 지수가 회복해주고 있네요. 지금 모더나가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좀 회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존은 좋습니다. 현재 브렉시트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 딱히 지금은 경계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유가가 21년 수요가 늘어난다는 전망하에 상승하고 있고요. 금은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바빠질 것 같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딱히 참고할 만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참고할 만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다 올라가는데. 만약에 하락을 크게 하면 그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찾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하락이 시작인가? 다시 반등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질 때 제 채널에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예. 지금은 태평성대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블랙스완이 있지만 태평성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좀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시장을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